안녕하세요. 경제문회안의 경제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머니투데이지 기사 내용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교수님 글입니다. 여기 보니까 저축해서 2배 모으는데 7,200년 걸리면 이라는 머리 기사에다가 이제 제목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들 그들만의 리거, 이렇게 제목을 쳤고, 이 제목 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재무학에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72의 법칙. 재무학 공부를 안 한 저와 같은 사람,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기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72의 법칙이란 뭔가? 복리 이자율로 저축해서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대략 보여주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72를 이자율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10%면 그리고 투자 금액이 2배로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7.2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2 나누기 10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즘 이자율이 엄청 낮은데요. 자, 미국의 보통예금 이자율이 0.01%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만기 양도성 예금 증서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조금 더 높은데 0.05%. 이럴 경우에, 자, 이자율이 1%라 그러면은 원금이 2배로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72년. 일생 동안, 한 사람이 태어나서 거의 일생 동안 시간이 걸려야 원금이 2배로 늘어난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뭐 돈이라는 것은 활용하고 사용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은행에만 넣어놓고 72년 동안 있는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현재의 예금 이자율 수준 하에서는 단순히 은행에 저쪽에서 불을 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은 72를 0.01로 나누면 7,200년이 걸리는 걸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까 0.01%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이제 1%대 이자율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수십 년 걸려야 되냐, 적어도. 그래서 그 대안으로 주식 시장에 직접 또는 간접 투자하는 것이 대안이다. 이제는 예금은 하나의 그냥 맡겨두는 정도지, 예금을 해서 뭐 돈을 불리겠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는 투자인데 주식시장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누가 돈을 벌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참조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CNN 마니에서는 미 연방준비은행 공보 9월호를 인용하여서 누가 주식시장에서 부자가 되는지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미 연방준비은행은 1983년 이래로 3년 단위로 소비자 금융 행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201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최근 몇 년간의 미국 경제회복기의 열매는 상당수의 부를 축적하고 있던 대학 교육을 받은 백인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부자인 사람들이 또 더 부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자들이 주식을 투자하니까. 주식을 투자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 부를 가지고 있던 대학 교육을 받은 백인들. 자, 주식시장에서 누가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예금 이자율이 0.01% 상황에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은 주식이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가 주식을 배워야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를 알아야 된다. 금융 이해가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여기 이 교수님께서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주식이다.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주식이다 이 말이죠. 주식 시장에서 투자하는 사람만이 돈을 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식 시장에 누가 투자하는가 그것을 파악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2013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 가구의 49% 정도가 주식시장에 직간접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7년 조사 때의 53%보다는 줄어들었다 하는 겁니다. 자, 상위 10%에 속하는 가구는 주식에 28만 2천 불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중산층이나 그 하위 20%는 14,000불, 6,000불로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은 28만 2천 불을 중간값이라 그러죠. 투자한다. 그러나 중산층은 14,000불 정도. 이거는 게임이 안 되죠. 28만 2천하고 14,000하고 또 하위는 6,000불 정도밖에 투자하지 않는다. 금융위기 이전이라면 대출을 받아 묻지마 투자하는 것도 가능했지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설문조사 기간이 2010년에서 2013년에는 소득의 차이가 고스란히 주식의 투자 규모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인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백인 가정과 백인이 아닌 가정을 비교했을 때 백인 가정은 32만 5천 달러를 평균 투자한 반면에 백인이 아닌 사람은 9만 9천 달러, 약 3분의 1 정도 되죠. 3배를
백인 가정이 더 많이 투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백인 가정이 3분의 1 정도밖에 투자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력 또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나는데, 대졸자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말이죠. 대졸자가 가장인 가구의 72%가 주식시장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데 반해, 고졸 가장을 가진 사람은 35%,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가장이 있는 가구는 고작 13%. 그러니까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한다. 그래서 주식을 통해서 부를 더 많이 축적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요약하면은 백인 그리고 부자, 돈이 더 많은 사람 상위 10%, 그 다음에 백인, 고학력자들이 주식을 많이 투자한다 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말이죠. 자,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주식 투자는 분명히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 예. 그러나 위험 부담이 크면 수익도 크고 위험 부담이 낮으면 수익도 적다는 원칙. 예. High risk, high return. Low risk, low return. 처럼 소득 상위 계층의 경우를 보면 부를 키우는 건 일정 부분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의 투자를 통해서이다. 위험 부담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수익도 크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늘려가는 것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는 93%가 주식과 연관된 투자를 한다. 부자면 부자일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한다. 비율이. 중산층은 약 50% 정도, 49.7%니까 약 50% 정도, 그리고 그 이하는 20% 정도 수준에 그쳤다. 하이 20%는 죄송합니다. 하이 20%는 11.4%에 그쳤다. 그래서 9분의 1 수준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더 주식에 많이 투자한다. 돈이 많기 때문이라기보다도 이제 돈 버는 방법을 아는 거죠. 주식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인 가정은 57.4%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 반면 비백인 가정은 31.4%. 예. 그리고 쭉 넘어가서 자, 최근 몇 년간 주식시장 활황 기간으로 확대한다면 최근 주식시장에서 누가 돈을 벌었는지 명확해진다. 주식 관련 투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한 소득 상위 계층, 그 다음에 백인, 그리고 고학력자가 주식시장에서 승자였다. 결국 주식을 해야만이, 투자해야만이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그들만의 리그였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상위계층,
소득 상위계층, 백인, 고학력자들만의 리그였다. 반대로 소득 하위계층, 중상층, 비백인, 저학력자는 주식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통해서 부를 별로 늘리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김재훈 교수님의 미국 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들,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